수출 시장에서의 설명을 위해서 UAE 정부부터 안심을 시켜야겠는데, 그 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같이 해 주셔가지고 이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해 주셔야지. 국회는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열어주셔서 제가 감사하지만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더 이상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고 관련 산업 기술자 근로자들의 사기 방향을 격려하는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그냥 기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안전하게, 지금 현재 2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움직여야 되는 우리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기앙양돼서 충천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바로 국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행정부의 대통령께서라도 내일이라도 탈원전 정책은 내가 좀 더 봐고 얘기해야 됐을 텐데, 아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원전 산업이고 원전을 위해서 애쓴 과학기술 개발한 내가 격려하겠다고 나서줘야 된다는 게 저의 뜻입니다. 여러분, 법치국가는 법치국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존중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열어주신 국회의원님도, 또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께 진정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국회가 결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정말 희망과 긍지를 갖고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꿈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 중에는 주장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여러 가지 그 모순과 허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그 맹점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진이 원전에 문제가 돼서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후쿠시마는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알고 계시지만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동하고 있는 소위 가압수형 원전, 가압을 해서 물이 안 끓게 하는 그런 가압수형 원전은 안전성이 더 높다는 게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개 정도의 가압수형 원전이 있는데 누적 가동 연수는 15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가압수형 원전에서 사고가 난 거는 미국의 3마일 원전 사고 한 번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원자로의 노심이 녹는 소위 용융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소위 그런 걸 노심 손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심 손상 사고의 빈도가 예측된 게 10,000년에 한 번 정도였는데 그 예상이 대추로 맞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수행한 탈원전을 합리화하는 조치,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그 최대 발전 예측 수요를 이제 낮춰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각각 이제 그러니까 내년 거로 5.5 기가와트 낮춰 잡았고 2030년에는 11.기가와트나 낮춰 잡아서
이게 이제 여기 본 게 이게 7차 계획에 따른 건데 지금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대로 이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5차 계획 때 보라색으로 잡아놓은 그런 계획 수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맹점인 게 이 수요 예측을 할 때 GDP 성장률이 3%에서 3%대에서 2%대로 낮춰질 거다. 그게 이제 근간이었는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듯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실현이 되고 그러면 전기차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사물 인터넷에 따라서 이제 전전화 가정, 그러니까 모든 게 전기로 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뭐 빅데이터, 인공 서버 이런 거 쓰게 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게 분명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계획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그 전력 수요 예측한 걸 보면 사실상 예측이 잘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작년 2016년에 그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들하고 실제 그 기록된 최대 전력 수요를 보면은 여기 뭐 2004년에 수립된 2차 계획에서 12년 전에 계획된 건 엄청나게 그 과소 예측을 했고 뭐 2004년도 마찬가지고 2008년에 한 것도 이렇게 많이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차 계획 한 것도 나중에 10년 뒤 뭐 이때 되면 굉장히 그 과소 예측을 할 그런 우려가 많고요. 그런 게 사실 그 역사적인 사례로 그 과거 기록을 보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전력 예비율의 변동인데 이게 굉장히 전력률이 높아가지고 발전소를 덜 져서 전력 예비율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또 모자라서 더 졌다가 떨어졌다 이런 그 주기적인 경향이 두 번이 나타났는데 여기를 잘 보면은 공급과잉이 있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높았을 때 8년 뒤에 설비 부족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두 번 그렇게 딱 3년 있다 회복이 되는데 이런 게 2011년에 우리 순환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걸 야기한 그런 그 원인이 됩니다. 전력이 지금 많이 남아놓는다고 예비율이 높다고 지금 줄이면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미 과거의 이력으로서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탈원전 60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 점진적으로 하는 거 급진적인 거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잘 보면 그게 이제 미혹하는 발언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전이 건설된 이력이고 지금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원전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이제 2027년인데 그때까지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좀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2054년대가 되면은 지금 이제 수명이 60년으로 돼 있는 APR 1400형 4기만 남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 시점에 가게 되면은 그 4기 남았던 거 정말 탈원전을 추진했다면 남겨놓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 다 그냥 정지시켜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탈원전이 요 시점으로 보면 한 뭐 35년 안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60년이 아니고 35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탈원전을 지금 이제 신고리 5, 6호기 정지시키는 것부터 해서 신한울 설계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그 원전 설계회사, 원전 설비 제작회사, 건설회사다가 거의 뭐 도산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전 부품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전 운영하는 회사, 운영은 이제 한수원에서 하고 있고, 이제 건설한 그런 산업이 있는데, 건설 산업이 고용 유발이 18,000명,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 유발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원전을 하는 다른 국가하고 차이입니다. 이런 게 붕괴되고, 아까 또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수출 기회가 이제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 산업 생태계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 지금 러브콜이 오는데 이런 거 받지도 못하고 그런 그 일자리와 그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이 성숙된 원전 산업으로 이렇게 가능한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는 게 급진적 탈핵의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고리 5, 6호기 그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시 입시에서 전국 원자력공학과가 이제 대폭 피해를 받을 겁니다. 9월 13일, 15일 이때 이제 수시가 마감이 되는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것만으로서 그 전국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자력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초법적으로 진행되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주민의 경제적인 피해, 그다음에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하고 가스 발전, 탈원전 때문에 추가로 도입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LNG 가격은 지금 이제 셰일 가스가 많이 늘어나서 공급이 좀 가행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렇게 올라간 전기료가 어디로 가느냐,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민간 가스 발전사들의 수익으로 간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기업의 이익으로 간다. 그다음에 또 LNG 발전의 경우는 90%가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 이제 국내의 그 재화가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탈원전이 실현되면 11조 정도의 LNG 추가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역의 순이익이 손실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11조 정도를 벌으려면 한 수출을 200조 정도 더해서 이제 수익률을 한 5%로 본다고 그랬을 때 이만큼 더 수출을 해야지 11조, 12조를 만회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원자력을 대체하면은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40배 이상 발생한다는 문제, 미세 응축먼지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스는 한 2개월 정도밖에 비축을 못 하는데 그러면 저장 탱크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세 불안에 따라서 그 에너지 안보가 이렇게 취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뭐 확대하는 게 좋지만 그 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법규를 위반했는데 벌금이 뭐 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법규 정비 없이 놔두면 국토의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뭐 공유 수면이라든지 뭐 논에다 이렇게 또 설치하려고 그러는 태양광 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먼저 그 조사를 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좁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자꾸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태양광 발전 비용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폐기하는데 환경위에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안전한 거로 평가가 된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원전 사고의 치명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연료가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또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세계적인 그 원자력 지속이용 전망이 무시된 채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원자력의 그 안전등 입증성, 안전성, 뭐 공급 안정성 등등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제점은 이제 전기료 인상,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사장, 산업 붕괴, 그다음에 이제 가스 발전 확대에 따라서 무역 손실 증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라서 국토의 난개발 가능성 우려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공론화에 대해서도 이제 적법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원자력 관련 관계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은 즉각적으로 정지하고 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회 주도의 사회적인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성이 에너지 소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궁이에다가 연료를 떼는 방법도 있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자력도 있고 석탄화력도 있고 LNG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정부에서 싫다고 그러는 나쁘다고 그러는 석탄화력도 지금 효율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증진되고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령 화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이산화탄소 초임계 프로세스를 사용을 합니다. 뭔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통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조차도 효율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하고, 원자력 발전 지금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3세대에 와 있습니다. 아까 정근모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3세대에 와서, 물론 당연히 뒤처져 있다가 3세대에 와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4세대 원전도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기술 개발,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 전기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70년대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거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죠? 석유 파동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대만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희가 2011년에 저희는 다행히 낮에 경험을 했지만은 대만은 저녁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순환정전 또는 대정전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는데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전부 집중이 돼야 됩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전성입니다.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보고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심심치 않게 보는 일 아닙니까? 길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 보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 일어납니다. 이런 일 경험한다고 버스 없애자, 비행기 없애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보고 예상해서 없애자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상용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등장한 게 1956년입니다. 영국의 콜더 홀이라는 데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원자력에다가 처음 투자한 게 1957년입니다. 이렇게 도전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IAEA의 창립 회원국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957년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자력에다가 이런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했던 게 안전기술입니다. 이게 인류가 50만 년 이상 이 지구상에서 번성해왔던 노력의 정체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2017년에 대한민국은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아서서 이제 무서운 게 있으니까 도망가자 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패배적이고 정말 퇴행적인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인류 문명은 거칠고 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시 해야 됩니다. 무섭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서우면 극복해보자 하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숙명입니다. 환경성 중요하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각해도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기후변화, 이거는 국제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마구 쏟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요새 트럼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나 선진제국들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는 기술을 찾아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갑자기 여기만 관심을 갖고 석탄 화력을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캘리포니아의 황무지, 텍사스의 황무지에다가 그냥 뿌려놓은 겁니다. 친환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친환경으로 보이십니까? 영월의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백두대간을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전국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걸 보고 친환경적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전국에서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때문에 논란을, 분쟁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이름들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소속구도 많으실 겁니다. 석탄 화력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석탄 화력이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굴뚝만 쳐다봐요. 굴뚝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야적장입니다. 이거 돈 조금만 들이면 야적장에서 날아가는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데 아무도 거기다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석탄 화력을 통째로 버리자고 그래요. 이거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력발전소입니다. 1966년에 만들어졌고 프랑스에 있습니다. 랑스 발전소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조력발전소입니다. 시화호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조력발전소가 몇 개 있느냐? 2개 있습니다. 친환경적일까요? 왜 다른 나라는 이걸 안 할까요? 이거는 하루에 4번 발전을 합니다. 이거는 하루에 2번밖에 못 합니다. 그걸 창조식이라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고 가르쳐요. 하루에 4번 쓰는 발전기를 만들어 놓고 2번밖에 못 쓰면서 좋은 거라고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잠깐 보십시오. 어제도 CNN에 보니까 며칠 내에 핵실험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거 떠날 겁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만 생산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지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드러내놓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원자력 연구원까지 날려버리고 나면은 우리 이제 저쪽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전기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못 씁니다. 부자들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율이라는 거 하는 것이 꼭 끼어 들어갑니다. 전기는 충분히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ESS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전기 저장 시스템이요. 전기를 현대 기술로, 현재 기술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양수발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꾸 무슨 배터리 가지고 뭘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아까 주한규 교수님이 뭐 숫자를 얘기를 하셨지만은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최대 수요만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이거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까지는 8월 달 낮에 전기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2005년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1월 달 밤에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전기 난방, 이게 제일 큰 심야 전기, 이게 제일 큰 요소죠. 낮에 전기가 모자라면요, 에어컨을 끄고 밖에 나가면 됩니다. 정 안 되면 옷 벗으면 돼요. 근데 대개 지금 겨울에 밤에 정전이 됐어요. 뭘로 난방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겨울철 밤에 정전이 되는 순간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옷을 껴입어도 안 돼요. 영하 15도 추위에 옷 껴입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보일러도 정전이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이 시점에 쓸모가 없어요.
태양광 발전소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겨울밤에 피크가 찾아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20%를 만들면은 겨울밤 피크 타임을 대비해서 20%의 LNG 발전소를 백업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LNG 발전소는 1년 내내 놀다가 1월 달 밤에 한 번 돌아가고 끝입니다. 그거 누가 지어서 저거 할까요?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국민투표하고 간접선거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론조사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해서 이걸 찾았습니다. 1824년에 해리스버그라고 하는 피츠버그에 있는 도시에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선거에서는 못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원에 가서 하원의원에 의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193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될 적에 이 리버티 다이제스트라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2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알프 랜돈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라고 여론조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역대 최대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의 실체입니다. 요즘 나아졌느냐? 여론조사 기관에서 좋아졌다고 그러지 나아진 적이 없죠. 수기, 말은 좋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수기 됩니까? 잘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김무성 의원님 7선을 하시면서도 잘 못하셨잖아요. 근데 6선을 하시면서도 못했는데 지금 초짜들을 500명을 모아놓고 수기를 하래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주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저는 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시는 게 신기해요. 국무총리가 헌법에 있는 그 장관 제청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국무총리가 에너지법,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 전기사업법 등등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제청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국무총리가 적어도 법률 3가지를 깔아뭉갰어요. 근데 왜 정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탈핵, 탈원자력, 이제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탈핵, 저는 처음 들은 순간, 이게 북핵하고 뭐 관계된 건가 보다. 그랬어요. 북핵의 쌍둥이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안 좋은지 탈원자력으로 바꿨어요. IAEA가 1957년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창립국가였던 걸로 압니다. 1962년에 이거 아시나요? 트리가 마크2라는 1962년이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거 1년 예산보다도 많이 들어간 예산 비용을 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30년 동안 잘 썼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게 나갔는데 이거를 보고 40년 동안 1978년에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9%를 감당을 해주고 4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하고 국민 생활에 엄청난 기여를 해줬던 정말 소중한 시설이 이제 막을 내리는데 거기 가서 정말 수고했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죠. 나라다운 나라죠. 거기다가 가서 너 1년 동안 100여 차례의 사고를 일으켰다고.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봤는데 한 번도 없었고요. 100여 번의 고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1년에 2번 이상 고장이 나요. 이 큰 시설이 1년에 2.5회 고장이 났으면은 정근모 박사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신 겁니다. 좀 더 자주 고장이 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 가서 탈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입니다. 이거를 버리시겠다고요? 그러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확률이 뭔지 모르는 기초의학 전문가한테 속아 넘어가서 전범기업 토카이라는 회사의 사회이사로 일하던 양반을 장관으로 모셔놓고 성경책에 나오는 창세기 얘기하고 사이비 엉터리 창조과학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을 장관으로 모셔놓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파주인지 포천인지에 이게 석탄 화력발전소의 터빈이에요. 이게 3달 동안 길에 서 있대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시작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거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국회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진짜 국가를 위한 전문가하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전문가하고를 좀 구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입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LNG 가격은 지금 이제 셰일 가스가 많이 늘어나서 공급이 좀 가행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렇게 올라간 전기료가 어디로 가느냐,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민간 가스 발전사들의 수익으로 간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기업의 이익으로 간다. 그다음에 또 LNG 발전의 경우는 90%가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 이제 국내의 그 재화가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탈원전이 실현되면 11조 정도의 LNG 추가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역의 순이익이 손실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11조 정도를 벌으려면 한 수출을 200조 정도 더해서 이제 수익률을 한 5%로 본다고 그랬을 때 이만큼 더 수출을 해야지 11조, 12조를 만회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원자력을 대체하면은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40배 이상 발생한다는 문제, 미세 응축먼지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스는 한 2개월 정도밖에 비축을 못 하는데 그러면 저장 탱크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세 불안에 따라서 그 에너지 안보가 이렇게 취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뭐 확대하는 게 좋지만 그 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법규를 위반했는데 벌금이 뭐 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법규 정비 없이 놔두면 국토의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뭐 공유 수면이라든지 뭐 논에다 이렇게 또 설치하려고 그러는 태양광 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먼저 그 조사를 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좁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자꾸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태양광 발전 비용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폐기하는데 환경 위에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안전한 거로 평가가 된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원전 사고의 치명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연료가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또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세계적인 그 원자력 지속이용 전망이 무시된 채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원자력의 그 안전등 입증성, 안전성, 뭐 공급 안정성 등등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점은 이제 전기료 인상,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사장, 뭐 산업 붕괴, 그다음에 이제 가스 발전 확대에 따라서 무역 손실 증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라서 8년 뒤에 설비 부족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두 번, 그렇게 딱 3년 있다 회복이 되는데, 이런 게 2011년에 우리 순환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걸 야기한 그런 원인이 됩니다. 전력이 지금 많이 남아놓는다고, 예비율이 높다고 지금 줄이면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미 과거의 이력으로서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탈원전 60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 점진적으로 하는 거, 급진적인 거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잘 보면 그게 이제 미혹하는 발언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전이 건설될 이력이고, 지금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원전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이제 2027년인데, 그때까지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좀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2054년 대가 되면은 지금 이제 수명이 60년으로 돼 있는 APR 1400형 4기만 남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 시점에 가게 되면은 그 4기 남았던 거, 정말 탈원전을 추진했다면 남겨놓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 다 그냥 정지시켜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탈원전이 요 시점으로 보면 한 뭐 35년 안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60년이 아니고 35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탈원전을 지금 이제 신고리 5, 6호기 정지시키는 것부터 해서 신한울 설계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그 원전 설계회사, 원전 설비 제작회사, 건설회사다가 거의 뭐 도산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전 부품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전 운영하는 회사, 운영은 이제 한수원에서 하고 있고, 이제 건설하는 그런 산업이 있는데, 건설 산업이 고용 유발이 18,000명,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 유발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원전을 하는 다른 국가하고 차이입니다. 이런 게 붕괴되고, 아까 또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수출 기회가 이제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 산업 생태계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 지금 러브콜이 오는데 이런 거 받지도 못하고, 그런 그 일자리와 그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이 성숙된 원전 산업으로 이렇게 가능한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는 게 급진적 탈핵의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고리 5, 6호기 그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시 입시에서 전국 원자력공학과가 이제 대폭 피해를 받을 겁니다. 9월 13일, 15일 이때 이제 수시가 마감이 되는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것만으로서 그 전국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자력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초법적으로 진행되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주민의 경제적인 피해, 그다음에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하고 가스 발전, 탈원전 때문에 추가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그 맹점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지진이 원전에 문제가 돼서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후쿠시마는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동하고 있는 소위 가압수형 원전, 가압을 해서 물에 안 끓게 하는 그런 가압수형 원전은 안전성이 더 높다는 게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개 정도의 가압수형 원전이 있는데 누적 가동 연수는 1,5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가압수형 원전에서 사고가 난 거는 미국의 3마일 원전 사고 한 번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원자로의 노심이 녹는 소위 용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소위 그런 걸 노심 손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심 손상 사고의 빈도가 예측된 게 10,000년에 한 번 정도였는데, 그 예상이 대추로 맞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수행한 탈원전을 합리화하는 조치,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제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그 최대 발전 예측 수요를 이제 낮춰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각각 이제 그러니까 내년 거로 5.5 기가와트 낮춰 잡았고 2030년에는 11 기가와트나 낮춰 잡아서 이게 이제 여기 본 게 이게 7차 계획에 따른 건데 지금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대로 이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5차 계획 때 보라색으로 잡아놓은 그런 계획 수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맹점인 게 이 수요 예측을 할 때 GDP 성장률이 3%에서 3%대에서 2%대로 낮춰질 거다. 그게 이제 근간이었는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듯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실현이 되고 그러면 전기차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사물 인터넷에 따라서 이제 전전화 가정, 그러니까 모든 게 전기로 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뭐 빅데이터, 인공 서버 이런 거 쓰게 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게 분명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계획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그 전력 수요 예측한 걸 보면 사실상 예측이 잘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작년 2016년에 그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들하고 실제 그 기록된 최대 전력 수요를 보면은 여기 뭐 2004년에 수립된 2차 계획에서 12년 전에 계획된 건 엄청나게 그 과소 예측을 했고 뭐 2004년도 마찬가지고 2008년에 한 것도 이렇게 많이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차 계획 한 것도 나중에 10년 뒤 뭐 이때 되면 굉장히 그 과소 예측을 할 그런 우려가 많고요. 그런 게 사실 그 역사적인 사례로 그 과거 기록을 보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전력 예비율의 변동인데 이게 굉장히 전력률이 높아가지고 발전소를 덜 져서 이제 전력 예비율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또 모자라서 더 졌다가 떨어졌다 이런 그 주기적인 경향이 2번이 나타났는데 여기를 잘 보면은 공급 과잉이 있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높았을 때 토의 난개발 가능성 우려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공론화에 대해서도 이제 적법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원자력 관련 관계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은 즉각적으로 정지하고 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회 주도의 사회적인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성이 에너지 소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궁이에다가 연료를 떼는 방법도 있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자력도 있고 석탄화력도 있고 LNG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정부에서 싫다고 그러는 나쁘다고 그러는 석탄화력도 지금 효율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증진되고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령 화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이산화탄소 초임계 프로세스를 사용을 합니다. 뭔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통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조차도 효율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 하는 거하고 원자력 발전 지금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3세대에 와 있습니다. 아까 정근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3세대에 와서 물론 당연히 뒤처져 있다가 3세대에 와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4세대 원전도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기술 개발,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 전기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70년대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거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죠? 석유 파동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대만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희가 2011년에 저희는 다행히 낮에 경험을 했지만은 대만은 저녁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순환정전 또는 대정전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는데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전부 집중이 돼야 됩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전성입니다.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보고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심심치 않게 보는 일 아닙니까? 길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 보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 일어납니다. 이런 일 경험한다고 버스 없애자, 비행기 없애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수출시장에서의 설명을 위해서 UAE 정부부터 안심을 시켜야겠는데, 그 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해주셔야지. 국회는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열어주셔서 제가 감사하지만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더 이상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고 관련 산업 기술자 근로자들의 사기 방향을 격려하는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그냥 기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안전하게 지금 현재 2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움직여야 되는 우리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기 앙양돼서 충천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바로 국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행정부의 대통령께서라도 내일이라도 탈원전 정책은 내가 좀 더 봐고 얘기해야 됐을 텐데, 아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원전 산업이고 원전을 위해서 애쓴 과학기술 개발한 내가 격려하겠다고 나서줘야 된다는 게 저의 뜻입니다. 여러분, 법치국가는 법치국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존중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열어주신 국회의원님들, 또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께 진정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국회가 결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정말 희망과 긍지를 갖고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꿈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 중에는 주장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여러 가지 그 모순과 허점,